너희들이 집값을 올리는 주범이니까 너희들 주머니 이제 안 들어가게 하고 요거를 이제 정부 맡아주겠다. 보증기관에 맡아주겠다. 우리가 운영을 해서 그 돈을 이제 너희한테 이자조로 지급을 해줄게. 요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는 전세를 놓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럴 거면 월세 주지 뭐라는 생각을 하겠죠. 네, 이게 더 또 전세를 또 소멸 가속화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저는 전세가 지금도 빠른 속도로 없어지고 있지만 결국은 사라지지 않을까. 달천 정민우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전월세 쪽이 좀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는 해주셨는데 사실 요즘 뭐 대다수의 뭐 부동산 뭐 전문가 분들은 지금 전월세가 문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품귀 현상 심하다고 하는데 뭐 어느 정도 수준인지 실제 뭐 현장에서 느껴지시는 뭐 어떤 사례나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이제 지인이 전세를 좀 구하려고 좀 서울의 영등포구의 모 단지를 1,300세대 정도 돼요. 네. 전세 매물이 빵개입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 개 있었고요. 반전세 매물은 2개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나가거나 이제 월세화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사실 처음 보는 현상이거든요. 1,000세대, 2,000세대 되면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한 1, 20개는 있었어요. 네. 많게는 30개 있었단 말이에요. 네. 비교해서 갈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뭐 선택의 여지조차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심각하다. 뭐 이렇게 제가 최근에 이제 사례로 보면 그러니까 예전엔 그래도 뭐 동이 뭐 어떻네 뭐 타입이 어떻네 이렇게 얘기라도 할 수 있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없고 있어도 뭐 여기 아파트가 동이 뭐 초등학교에서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막 그런 것도 막 억지로 가고 막 그렇죠. 1층도 가고 막 맞아요. 네. 이제 그런 걸 가릴 수가 없는 시장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빌라, 다세대, 도생, 오피스텔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것도 좀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오피스텔이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도 막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전월세 살만하죠. 네, 살만하거든요. 네, 네. 네, 얼마든지 뭐 주차 관리도 상당히 잘 되는 빌라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실제로 경매로 낙찰가도 높게 나타납니다. 입찰자 수도 좀 많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그거 약간 그 무주택자 분들이 경매로 와서 그런 빌라를 사가기도 해요? 좀 괜찮은 빌라들?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빌라 경매는 말씀하신 대로 실거주자, 실거주자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죠. 그리고 초등학교가 가까워야 되고요. 네. 지하철역에서 가까워야 됩니다. 요게 이제 딱 그 엔드 요건으로 되는 곳에 이제 실수요자분들이 들어오고요. 네. 두 번째로는 단기 매매를 위해서 매매 사업자를 통한 투자자분들. 이제 정부에서도 이건 어떻게 보면 장려를 어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1년 이내 팔게 되면 양도세율이 지방세 포함해서 77%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이제 일반 세율로 중과세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도 경매 시장에 지금 많이 들어와요. 네. 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누가 이길까요? 결국은 입찰가를 써내는 데 있어서 결국은 실수요자가 낙찰을 받을 확률이 높겠죠. 거기는 그냥 뭐 제값 주고 사도 된다 뭐 이런 마인드잖아요. 약간 그런 네, 마인드예요. 네. 네. 그러면은 그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뭐 매매 사업자든 아니면 뭐 단기성 투자 자금이 막 들어온다고 해도 결국에는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실거주하려고 사신 분들은 아니니까 빌라도 좀 팔리나 이게 지금 걱정이실 것 같아요. 빌라도 좀 팔리냐. 그렇죠. 저도 이제 그런 선입견을 원래 가진 사람이었고요. 네. 근데 해보니까 저 이제 회사의 사업부 중에 아예 그 단기 매매 사업, 그 빌라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부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어제도 저희가 이제 입찰을 했고요.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잘 팔릴 수 있게 그 상품화하는 과정, 즉 인테리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인테리어를 뭐 예를 들어서 뭐 2, 300만 원 수준 뭐 도배장판 해놓고 끝 이게 아니라 뭐 많게는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 빌라에 이렇게 드립니다. 새집 같은 느낌 나게. 맞습니다. 네. 뭐 싱크대부터 싹 다 바꾸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들어갔을 때 딱 이제 들어가는 순간 하는 이제 얘기가 나올 정도로 바꿀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런 이제 모든 명도비라든지 인테리어 비용 모든 이런 그러니까 일반 개인은 비용 공제, 비용 처리가 안 됐던 부분들이 단기 매매 사업자들은 다 비용 처리를 해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인테리어 비용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잘 팔릴 수 있게 상품화를 아주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런 거 못하면 이 그냥 빌라 경매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예전에는 싸게 사서 그래 뭐 아주 헐값
헐값에 던지면 팔린다. 네. 이런 게 통하던 시기였다면 지금은 안 삽니다. 그냥. 그러니까 결국에 무주택자인 사람한테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포장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포장도 잘해. 한 가지 또 최근 트렌드는 한국 분들만 그 잘 인테리어된 빌라를 사지 않고요. 의외로 요즘에 중국인 분들이 그렇게 많이 사세요. 예. 이분들이 또 특징이 뭐냐면 대출을 안 받으십니다. 아, 그냥 현금으로. 예, 현금으로 그냥. 대출도 잘 안 되기도 할 거야 아마. 그렇군요.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이유도 네.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거는 그 중국인 분들이 되게 좀 화끈하신 것 같아요. 그냥 나 딱 집에 보고 들어가서 마음에 들면 바로 그냥 현금으로 이렇게 계약하는. 진짜 현금으로. 네. 진짜? 아니 그 계좌이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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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즘에 뭐 외국인 분들 많이 산다고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중국인 분들은 이제 빌라 같은 것들 많이 사시는 것 같고. 네네. 그리고 또 말씀하시니까 떠오르는데 제가 또 한 두세 달 전에 오피스텔을 한 채 팔았어요. 네. 그건 또 러시아 분이 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이제 저도 이름 보면서 이름이 너무 영문이 긴 거예요. 네. 그래서 봤더니 러시아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원래는 한국인이 갖고 있는 뭐 오피스텔을 뭐 저 찾아와서 뭐 중개업소를 통해서 살 확률은 낮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임대를 주고 있는 부부가 한 분이 이제 국제 결혼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와이프분이 한국 사람이고 네. 남편분이 러시아 분인데 러시아 분의 엄마가 산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월세 살지 말고 네. 내가 사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제 집을 사가셨습니다. 그런 것도 있군요. 네네.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외국인 수요라는 것도 좀 있고 과거보다 네, 좀 더 맞아요. 늘어난 것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안 팔리진 않지만 잘해야 된다. 네네. 지금 상황은. 네, 그것도 다 엘리베이터 있고 방 3개, 화장실 2개.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투룸 이런 거는 조금 어렵고요. 근데 이제 이 경매 얘기해 주셨는데 그냥 전체적인 비아파트, 뭐 빌라, 도생, 뭐 소형 오피스텔, 원룸 이런 시장은 지금 안 좋긴 안 좋은 거죠. 예, 이 시장은 한 10년, 15년째 계속 안 좋은 것 계속 같아요. 안 좋아요. 네. 왜냐하면 매물이 줄어들진 않아요, 일단.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과거에는 이제 아파트에서 막 밀려 나오는 분들이 이쪽 전월세 막 얻고 막 하면서 나름 또 이제 막 매매가랑 전세가가 막 붙고 하면 또 이제 가격이 살짝 뭐 밀어 올리기도 하고 막 그랬던 적도 있는데 이번에는 약간 그럴까? 아니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갈까요?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데요. 그거는 이제 아파트 시장에서는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고요. 네. 또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3룸, 방삼화이라고 하죠. 이런 오피스텔, 뭐 엘베나 주차 관리가 되는 빌라에서는 그래도 떠밀려서 올라가는 걸 제가 실제로 느껴요. 네. 제가 왜냐하면 2012, 13, 14년도에 이제 서울에 있는 초역세권 오피스텔을 경매로 많이 낙찰을 받았거든요. 네. 오피스텔이 안 오를 것 같지만 물론 이런 개념이에요. 아파트가 10만큼 오르잖아요. 오피스텔은 한 서울이라면 한 5 정도 오르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역세권이라면 한 6 정도 오르고 역에서 벌면 한 2, 3, 4 정도 오르고 이 정도로 이제 떠밀려서 올라간다는 느낌. 그거는 전세가가 오르면서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한 가지 특이점은 이제 수도권 지방은 월세 수준이 뭐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것들은 역세권 오피스텔은 임대료가 계속 오르더라고요. 월세가. 그렇죠. 네. 네. 자, 참고로 제가 2014년도에 3천에 135만 원에 낙찰가는 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래 그 임대를 놨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165만 원이니까요. 그래도 저는 물가 상승 이상으로 오르고 있는 게 이제 체감이 있죠.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번에도 정말 위치가 너무 좋거나 네. 아니면 아파트 그 인프라를 공유하는 곳들 뭐 이런 곳들은 한번 뭐 전월세 난이 생기면 좀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 그렇죠. 그 말씀하신 거에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일단 자금이 부족하신데 이 눈높이가 낮아지지 않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네. 초역세권, 대단지, 초품화, 신축 이런 거를 다 만족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랬을 때 말씀대로 대단지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나홀로 아파트, 소규모 단지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실수요 목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그 전세가에 떠밀려서 오르거든요.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요. 지금도 경매 시장에 뭐 한강 걸어서 나갈 수 있는 뭐 마포구 망원동이라든지 심지어 50평대 아파트가 10억대 낙찰이 돼요. 10억 5천, 10억. 네.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마포에서 어느 정도 국평만 가려고 해도 20억이 훌쩍 넘어가는데 선입견인 거죠. 이런 것들에서도 저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 방법은 조금 더 이따가 얘기 한번 해보고요. 네네. 우선은 그러면 지금 전월세 얘기를 좀 하고 있었으니까 네네네네. 그러면 전월세 쪽에서 지금 정부가 계속 그 실거주해라. 그리고 뭐 대출 받으면 6개월 안에 들어가라.
그리고 이제 토어제니까 뭐 여기서 뭐 한시적으로 잠깐 열어주는 거지 무조건 실거주 의무로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어쨌든 지금 좋은 동네에서는 전월세 물량은 지금보다 더 줄어든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정확하십니다. 지금은 이게 전월세가 말씀대로 특히 집주 근접 그리고 학군지에 대해서는 더 많이 임대료가 상승하고 이제 이런 게 좀 보여지고요. 네. 왜 그러냐면 일단 사람들이 그래도 나의 출퇴근 거리는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가족이나 배우자나 아이들이 이제 엮이게 되면 다 그쪽에 맞춰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아는 분도 3시간 출퇴근하시거든요. 근데 애 때문에 애를 학교를 보내야 돼서 남편만 이제 3시간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 3시간은 좀 네. 야, 너무 심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좀 길 막히면 3시간 반 걸린다고 하루에. 와. 그래서 형님 힘드시겠어요 했는데 뭐 한 3년만 참으면 돼. 약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어쩔 수 없으니까 애 때문에.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직주 근접 좋거나 학군지거나 이런 데들은 네. 이제 전 월세 경쟁을 막 붙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막 더 튀고. 실제로 월세가 더 많이 오르고 있고요. 네. 뭐 전통적인 학군지 뭐 대치 목동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중계 이쪽도 이제 월세가 더 많이 앞으로 지금도 뛰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뭐 댓글이나 시장에서 반응하시는 어떤 내용들을 보면은 전세 사기가 이제 이번에 한번 크게 한번 이슈가 됐기 때문에 전세는 좀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랄까 고통 없는 혁신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뭐 전세를 없애는 동안 생기는 어떤 힘든 거는 참아야 됩니다. 뭐 이런 댓글들도 많이 달리거든요. 이 전세의 어떤 그 장점 단점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 좀 이렇게 많이 오래 계셨으니까 설명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전세라는 거를? 전세제도 뭐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거의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잖아요. 네. 이 덕분에 뭐 저희 같은 서민들도 뭐 내 집 마련도 하고 어쨌든 한 번에 뭐 정부에서 뭐 집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그 목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레버리지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해서 잘 활용해 왔죠. 그리고 이게 또 하나의 선순환이 되어 왔던 거는요. 이게 분명히 그 임대 공급을 많이 해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크게 공급은 민간과 공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 민간에서 85% 이상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그동안 저는 분명히 그 순기능 역할을 해왔다고 봅니다. 이제 공급 측면에서. 근데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전혀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문제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기능이 있으면은 또 이게 역작용이 그렇죠. 나온다는 말이죠. 이걸 또 굳이 나쁘게 활용하시는 분들 때문에 불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의 경매가 아닌 보증금 미반환에 의한 강제 경매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이제는 조금 이제 소강 상태긴 합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그 정부기관 허그나 이런데 대입연재 금액 보시면 저희 그 국민들 혈세가 그쪽에 수조원씩 투입이 되고 1년에 뭐 있거든요. 4조씩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그런 금액들을 보면서 아 이거는 좀 진짜 아닌 것 같다. 좀 이제는 좀 우리나라도 뭐 선진화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제 전세 제도가 어쩔 수 없이 조금 이제 사라지는 단계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정부에서도 지금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 이제 전세 신탁 제도입니다. 지금 네. 이제 집주인들이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전세금을 가지고 이제 유용을 해서 너희들이 집값을 올리는 주범이니까 너희들 주머니 이제 안 들어가게 하고 요거를 이제 정부 맡아주겠다. 보증기관에 맡아주겠다. 그리고 맡아주어서 우리가 운용을 해서 그 돈을 이제 너희한테 이자조로 지급을 해줄게. 이제 요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는 전세를 놓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럴 거면 월세 주지 뭐라는 네. 생각을 하겠죠. 네, 이게 네. 더 또 전세를 또 소멸 가속화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네. 저는 전세가 지금도 빠른 속도로 없어지고 있지만 결국은 사라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전세는 되게 그 미운오리 새끼 같은 게 뭘 챙겨줘야 돼요. 뭐 보증보험도 해줘야 되고 뭐 이런저런 막 뭐 대위 변제니 뭐니 막 세금 막 들어가는데 월세로 전환시켜 놓으면 그냥 깔끔하거든요. 알아서 해 니네끼리 약간 이런 거니까. 그렇죠. 거기다 또 월세 받으면 또 세금 세금도 걷기도 또 쉽고요. 받아야 되고.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된 김에 아예 그냥 확실하게 가자. 근데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월세가 너무 많이 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수년 네. 전부터 집 많이 사실 필요도 없다. 네. 인간적으로 1주택은 좀 하시자.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거 저는 이게 가격 전가 게임이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누구나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뭐 외부 변수든 정부 정책이든 금리든 뭔가 맞으면 인간은 이제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이거를 데미지를 덜 입기 위해서 움직이게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현재 우리나라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무주택 포지션은 전가가 어려워요. 온통 그 리스크를
온몸으로 다 맞아야 되는 이제 그런 구조란 말이죠. 네. 하다못해 1주택 뭐 굳이 뭐 요지에 뭐 아주 좋은데 아니더라도 있으면요. 속된 말로 내가 월세 넣고 내가 월세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이런 어느 정도의 버퍼가 있어야 되는 건데 좀 아쉽네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정 안 되면 뭐 세입자분한테 죄송하다고 하고 내가 들어가서 살든 그렇죠. 뭐 너무 막 전세가 오르면 네네. 그렇게 좀 피난처 개념이 하나 생기는데 네. 그게 없으면 이제 다 얻어맞는다. 네네. 그러면 이 전월세 상승의 어떤 예상 이걸 정부도 모르지는 않을 거고 지금 이미 뭐 전세 수급 지수가 뭐 과거 뭐 전세 대란 수준으로 막 가고 있는데 맞아요. 더 심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2030년까지 공급이 없다고 또 하니까 네. 이거를 막기 위한 어떤 좀 과거 같은 어떤 또 극단적 대책 뭐 이런 것들 나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나올 수 있는 게 뭐 다 했던 거 아닌가요? 뭐 전월세 상한제, 네. 뭐 플러스 2 플러스 2, 뭐 3 플러스 3 플러스 3, 뭐 이런 게 뭐 네.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뭐 저는 뭐 이제 그런 그렇죠.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반시장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말씀드린 대로 다주택자보다는 이제 무주택자분들한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 정부가 그 오피스텔이나 뭐 빌라 같은 것들, 그러니까 소위 지금 아파트랑 좀 관련 없이 가고 있는 이쪽에 공급을 많이 늘리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전월세를 많이 공급할 목적으로 뭐 이제 부양책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다 깎아주고 아니면 뭐 이제 주택수에서 다 빼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방향으로는 좀 안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방식이 사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가장 빨리 할 수 있고 쉬우니까요. 네. 저도 이제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뭐 사실 땅 확보하기도 쉽고 너무나 정부 입장에서 보면 당장 또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뭐 말씀대로 그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알아요. 예전에는 그냥 모델하우스 이런 데 가서 삐까번쩍 하면은 뭐 혹해서 사기도 하고 또 빌라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괜찮으면 사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 부동산에 대한 이 전 국민에 대한 교육 수준이 많이 저는 올라왔다? 네,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대단지 아파트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는 스스로 많이 걸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너무 적잖아요. 생각보다 대단지라고 부를 만한 것도 많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대단지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이제 1000세대 이상을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한 500세대 내외만 돼도 네. 뭐 충분하지 않을까?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대단지 뭐 수천 세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사실 그게 중요한 이유는 상승장 때 선도 단지니까 좀 더 가격 상승이 빠르고 또 황금성이 좋다는 측면에서 좋다는 거지. 모두가 뭐 1000세대 수천 세대 살아야 될 이유는 없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 뭐 직장과 가까운 정도, 지하철역 뭐 교통 인프라, 학군 이런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대단지라는 거에 매몰되지 않으셔도 좋겠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 때문에 아예 못 사는 것보다는 그렇죠. 조금 뭐 눈높이를 낮추더라도 하나 정도는 사라. 저는 그래서 제가 그 아무도 가지 않는 길에 부가 있다는 책을 네. 이제 썼는데 그 책 챕터 중에 제가 내 집이 아닌 첫 집을 사라라는 챕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나 집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생일대의 결정이잖아요. 근데 당연히 이거는 어렵고 힘든 게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더 나은 옵션을 비교하면서 미루게 되는 게 이제 가장 큰 패착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이제 계속 내가 원하는 집값이 오르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외곽이라 하더라도 네. 서울 아니어도 된다. 뭐 광역버스 잘 다니고 뭐 이런 뭐 고양시면 어떻고 뭐 김포면 어때? 그냥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이면 첫 집을 무조건 빨리 사라는 주의예요. 왜냐면 이게 깃발을 꽂아 놓는 것과 아예 깃발 없이 계속해서 더 나은 옵션을 찾아다니는 것을 제가 이제 나름 이제 뭐 투자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네. 결국은 깃발을 꽂은 분들이 그래도 꾸역꾸역 앞으로 가시더라고요. 3년, 5년, 10년 이렇게 지나면서. 근데 계속해서 깃발조차 꽂지 않고 청약을 계속 기다리시는 분들, 경매 번번이 폐찰하시는 분들, 급매물 찾으러 다니다가 또 가보니까 한 달 전보다 올랐네. 그리고 다음에 사야지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또 그 자리에 계시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면서 느끼게 되네요.